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8단원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글을 읽고 이 글쓴이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어떤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 그거를 잘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는 226쪽에서 229쪽까지고요. 그럼 226쪽을 펴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6쪽과 227쪽을 보니까 어떤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일단 1번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어떤 의견인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볼 건데요. 아마 지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우리는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쓰고 난 뒤에 무심코 버리는 일회용품은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일회용품은 평소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비닐봉지, 일회용 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따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회용품을 덜 쓰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두 번째 거 읽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앞에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건데 지금 읽었던 이 6줄 여기를 뭐라고 불렀죠? 그쵸? 문단이라고 했죠. 문단. 그래서 이 글은 보니까 총 5가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문단에는 선생님이 2가지 문장들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문장들이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 똑똑하네. 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문단은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 지금 같이 읽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또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중심 문장이 어떤 거고 뒷받침 문장이 어떤 거일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첫째, 비닐봉지를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지 양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두면 없어지는데 5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거나 담을 때에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은 쓰기는 간편하지만 낭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낭비하면 일회용 컵 재료가 되는 나무나 플라스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을 더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회용 컵 대신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젓가락을 만들려면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들 때 잘 썩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20년쯤 지나야만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쓸 수 있는 젓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을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를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글인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228쪽을 보면 2번, 3번이 있는데 일단 2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잘 모르겠는 친구는 앞에 226쪽과 227쪽을 보고 답을 하면 좋아요.
네,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그쵸, 지구가 병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2번, 지구를 깨끗이 가꾸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것도 앞부분 쪽에 나와 있어요. 글의 앞부분에. 그쵸. 지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3번, 지구를 가꾸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나요? 이거는 그쵸. 나 혼자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번에는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3번을 볼 건데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다시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1, 2, 3번을 스스로 적어보고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적은 학생들만 선생님이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어보았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3번에 1번, 글쓴이가 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본 게 글 제목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글 제목을 어떻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하는 게 이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쓴이는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요? 맞아요.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거죠. 혹은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거죠.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2번,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중심 문장 선생님 밑줄을 쳤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서 아까 선생님 문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단들의 중심 문장을 살펴보면 이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우리는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였고요. 두 번째 문단은 중심 문장이 어떤 거예요? 역시 비닐봉지를 적게 써야 합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었고, 세 번째 문단은 그쵸,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었죠. 네 번째 문단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적게 써야 합니다 라는 게 중심 문장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회용품을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가 중심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을 파악하면 글쓴이의 의견도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도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글쓴이는 이 글을 왜 썼을까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쵸, 사람들에게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자고 말하려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일회용품들을 덜 쓰자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 제목과 중심 문장,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면 글쓴이의 의견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들 잘해 주었고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29쪽에 4번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해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다 했는데 이 글쓴이의 의견은 뭐였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글쓴이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였죠? 그쵸,
우리 스스로 지구를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자. 혹은 지구를 깨끗이 가꾸고 유지하자. 지구를 가꾸고 사랑하자. 이런 의견들을 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글 제목을 보거나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하면 글쓴이의 의견을 짐작해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 중심 문장, 그리고 목적을 정리하면서 보면은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지구를 깨끗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겠어. 여러분들 집에서 분리수거 잘해요? 그 분리수거 하나하나가 이 지구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만큼 덜어서 먹어야겠어. 이것도 집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있을 것 같아서 많이 받았는데 배부르다고 남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거기 빈칸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해. 나무를 심으면 우리 지구가 공기가 더 깨끗해질 테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해. 혹은 물건들을 아껴 써야 해. 라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거기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같이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는 거 한번 다 대답해 볼까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려면 일단 그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면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그쵸, 문단의 중심 문장을 한번 정리하면은 이 글쓴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해 보면서 읽으면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글을 읽을 때 한번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읽으면 글쓴이의 의견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글쓴이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